자, 우리 솔직해져 봐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이 가득한 방에 있을 때 구석에 머물려고 하지 않나요? 벽면과 하나가 될 것처럼요. 아니면 카펫 아래로 숨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리 소심해도 심리적인 기술을 잘만 사용하면 누구든 본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들을 이용해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소통 능력을 개선하고 주위의 이목을 끌 수도 있답니다. 1.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할 것 같다면 그 사람과 맞은편에 앉지 말고 옆쪽에 앉으세요. 상대방과 정면으로 마주 앉지만 않는다면 그에게 적대적인 느낌을 덜 줄 수 있어요. 덕분에 그가 여러분의 말에 공감하게 될 확률도 더 높아지죠. 2. 만약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그들과 관련된 일상적인 질문을 하세요. 아무리 소심하고 과묵해도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3.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상대방 눈동자색에 주목하세요. 그 색깔을 외우거나 그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해 적절한 눈 맞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이 컨택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든 중요한데 특히 이를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눈을 너무 짧게 바라보면 뭔가 불안하고 신용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좀 으스스하고 불편하죠. 4. 깜짝 놀랄 사실 하나는 뭔가를 말할 때 부모님께 들은 정보라며 이야기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더 신뢰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부모님께 들었는데 하며 뭔가를 얘기하면 상대가 이를 무의식적으로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답니다. 5. 사람들에게 한 아이디어를 각인시키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설파하고 싶다면 계속 다른 형태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아니면 대화를 하는 동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세요. 대신 다른 감정으로요. 머지않아 상대는 그 아이디어를 본인의 것인 양 인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뇌에 익숙하게 각인돼 버렸으니까요. 6.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지 않았거나 여러분의 의견과 상반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가 말을 멈춘 후에도 계속 침묵을 지키세요.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법이에요.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유도할 수 있어요. 7. 상대가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평범한 물건을 빌리세요.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책 같은 걸요. 이때 둘 사이에 약간 마지못해 이어진 연결고리가 형성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책을 상대에게 돌려줄 때 책에 대한 감상평을 들려줄 기회도 생기는데 그때 상대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8.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본인의 자그마한 실수들을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걸 주저하지 않는 솔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일 확률이 높아요. 9.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보다 더 막중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일에 대한 부탁을 거절하고 나면 그보다 쉬운 부탁을 들어줄 의향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사실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고요. 10. 누군가에게 두 선택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부탁 하나 하고 훨씬 어려운 부탁 이렇게 두 개를요. 동시에 부탁한다면 상대는 첫 번째 부탁이 비교적 쉽다고 느낄 거고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11. 방금 소개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금방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들으면 대화를 하면서 곧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머리에 상대의 이름을 각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여러분의 말에 주목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면 좋아합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실제로도 그렇고요. 12.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걸 좋아해요.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걸 드러낼 수 있습니다. 13. 새로운 모임에 처음 들어갔다면 웃긴, 그러니까 진짜 웃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친하고 각별한 사람들일수록 웃을 때 서로를 쳐다보며 웃을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 누가 누구와 친한지 그들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4.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중 잘 알려진 예로는 상대의 몸동작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움직임을 곧바로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상대의 대략적인 신체 뉘앙스를 포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대화를 하는데 계속 거리를 둔 채 팔짱을 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깝게 붙어 서서 친밀한 태도를 보일 때 거북해야 할 거예요. 그럴 땐 조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세요. 15. 상대가 여러분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면 곧바로 이에 반응하지 마세요.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등의 말을 한 후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이어나가세요. 이런 대화법으로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16. 미팅이나 협상에서 연설을 한 후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조용히 기다리세요. 단호한 눈빛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열기가 고조되는 순간에 그들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들은 단시간 내에 여러분의 말에 흥미를 잃게 될 거예요. 17. 상대와의 첫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면 뭔가 짜릿한 요소를 가미하세요. 신체는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심지어 두려울 때면 특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둘 사이에 더 각별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어요. 18. 열정은 중독적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동의를 얻고 싶다면 최대한 신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감정을 보여준다면 그들 중 대부분도 그 감정에 전염될 거예요. 19.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 앞에서 연설하는 게 어색하다면 스스로 괜찮다고 체면을 걸어보세요. 본인이 불안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두뇌는 저절로 이에 맞춰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조금은 더 편안해질 거예요. 20. 긴장감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껌을 씹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먹을 때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터뷰나 회의 도중에 껌을 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대기하면서 긴장을 풀 때 효과가 있다는 뜻이랍니다. 21. 사람들을 만나면 힘 있는 악수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을 세게 잡으라는 것도 약하게 쥐라는 것도 아니에요. 땀이 난 채로 잡으면 최악이고요. 차가운 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안 좋은 첫인상을 남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손은 잡았을 때 따뜻한 게 좋아요.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화장실에 가서 따뜻한 물에 잠시 손을 담가두세요. 22.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상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두뇌가 여러분의 말을 믿도록 만드는 거죠. 23. 상대방이 특정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최소 3가지 선택권을 주세요. 그중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리스트를 받으면 대개 마지막 것을 고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선택지가 머릿속에 제일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24. 후광 효과를 이용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후광 효과는 특정 요소나 기억 등이 한 대상 전체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 현상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해보죠. 면접관과 여러분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둘 다 레고를 좋아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럴 때 면접관에게 레고에서 발매한 최신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걸요?
25. 만약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의 말을 끊으려고 한다면 멈추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 언성을 덩달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톤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곧 어색함을 느끼고 조용해질 거예요. 26. 뭔가를 원한다면 최대한 직접적으로 말하세요.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렇게 해줘 하는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부탁을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설령 없더라도 말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꼭 완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모두가 그 의견을 납득할 거예요. 제게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절대 권한 카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파는 곳이 있다면 당장 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누르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